안녕하세요. 추리소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학생가의 살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직 무명 작가였던 시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갈릴레오 시리즈나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유명해지기 전 그의 날카로운 추리력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이 이미 빛을 발하고 있었던 작품이죠. 1980년대 일본의 어느 대학가. 젊음과 꿈이 넘치는 캠퍼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피해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범인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는 젊은이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숨겨진 욕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갈릴레오 시리즈의 유카와 교수나 용의자 X의 헌신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학생가의 살인은 그런 후기 작품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거칠음이 있지만 동시에 젊은 작가의 패기와 실험 정신이 느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평범한 하루 오후였습니다. 대학 근처 원룸에서 한 남학생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문학과 학생으로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적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학생이 왜 살해당했을까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듭니다. 방 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실 살인은 아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나갔을까요? 하지만 그 창문은 3층 높이에 있었고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더욱 복잡한 인간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같은 동아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같은 과 동기들, 아르바이트 동료들, 그리고 한 명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과 피해자의 관계가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친구 사이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뭔가 미묘한 감정에 얽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 여학생을 짝사랑했고 여학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독자들을 그렇게 쉽게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던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의 용도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그의 은행 계좌를 조사해보니 정기적으로 큰 액수의 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독자들에게 첫 번째 반전을 선사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가 인출한 돈은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돈이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대학 주변에서 일종의 정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정보 브로커 역할이 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입막음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수집한 정보 중에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었던 걸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지점에서 독자들을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이끕니다. 피해자가 수집했던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평화로워 보였던 대학 캠퍼스의 어두운 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 간의 질투와 경쟁,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돈을 둘러싼 갈등들, 특히 한 교수의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듣는 수업의 담당 교수였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이었고 특정 학생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수사진이 이 교수를 조사하면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조작해왔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학자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그의 학자 생명은 끝장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독자들이 교수가 범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폭선을 던집니다. 피해자와 가까웠던 여학생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가정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대학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학생 신분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연구 부정행위를 들킨 교수일까요? 비밀을 들킨 여학생일까요?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다른 인물일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독자들의 혼란을 즐기는 듯 더욱 복잡한 퍼즐을 제시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는 사망 추정 시간 약 2시간 전에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의 얼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거나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진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사망 당일 오전에 피해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복원해보니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피해자는 몇몇 사람들에게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살일까요? 하지만 현장 증거들은 타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방 안에서는 그런 둔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지점에서 독자들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합니다.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메모 한 장. 거기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낙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떤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메모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대학 내 여러 사람들의 비밀을 기록한 일종의 목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정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 목록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여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직원의 성희롱 사건, 다른 교수의 횡령 의혹, 그리고
한 학생의 범죄 가담 사실. 이 마지막 항목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피해자는 동기 중 한 명이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바로 평소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을 김현수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수는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로 평소에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외견상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학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김현수는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고 연락책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김현수를 찾아갔다가 그가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는 줄 알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그것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정의감이 강했던 피해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만두라고 설득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망 당일 김현수와 만나기로 한 것이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격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김현수에게 마약 거래에서 손을 떼라고 설득했고, 김현수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고 함부로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현수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경찰에 알려진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 조직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피해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는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 더 설득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김현수에게 지금이라도 경찰에 자수하라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현수는 점점 흥분했고 피해자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 순간 김현수는 충동적으로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조각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김현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도주했습니다. 조각상은 가져가서 다른 곳에 버렸고 마치 외부 침입자의 범행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김현수가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섬유 조각이 그의 옷감과 일치했고 카페의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가 남긴 그 암호 메모였습니다. 경찰이 그 내용을 해독하면서 김현수의 마약 거래 가담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범행 동기도 명확해졌습니다. 김현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친구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순간의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살인이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히가시노 게이고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의 재미를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를 위해서 했던 일이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가해자는 자신을 지키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1980년대 일본 대학가의 어두운 면모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의 압박 속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거친 면이 있지만, 동시에 후의 명작들에서 보여줄 깊이 있는 인간 탐구의 싹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면을 그려내는 그의 특기가 이미 이 초기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수는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떠밀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진 비극적 인물입니다. 피해자 역시 완벽한 선역은 아닙니다. 정보 브로커라는 다소 어두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캐릭터들과 상황 설정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후기 작품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의 무게를 탐구합니다. 학생가의 살인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비록 갈릴레오 시리즈나 용의자 X의 헌신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문학적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죠.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 사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가의 마약 문제, 학내 권력 구조의 모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당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식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후기 작품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소설들을 읽다 보면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서 깊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가시노 게이고의 학생가의 살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초기 작품이지만 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그의 재능이 이미 빛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복잡한 인간 심리, 예측 불가능한 반전, 그리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통찰력까지 추리소설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숨겨진 명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